안녕하십니까. 26강 ITQ 엑셀 각 계산과 조건부 서식 진행하고 있는데 8번째 시간이네요. 저희 지난 과정들 데이터 입력하고 제목 작성하고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 만들기 했었고 결제란 및 셀 서식 작업하기 했었죠.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셀 참조부터 함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함수의 기본 특징이 무엇인지도 지난 시간부터 이제 짚어드려 왔고,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sum 함수부터 rank, int, if 함수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int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비고 구하기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함수를 직접 입력해서 수식 설정을 해서 답을 구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int와 if 함수를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죠. 똑같은 함수 수식인데 함수 마법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맥스와 미디엄 함수까지 설명하고, 이 함수들을 배운 다음에 최고 수익분 구하는 함수 이용해서 답을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작업했던 파일 들어와 주시면 이 부분이죠. 저희 제2열에 5행부터 했더니 그 5행의 값이, 수식의 값이, 셀의 값이 4.4점이었기 때문에 그 4.4에서 정수 부분의 4와 소수점 부분의 4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5행이 아니라 6행에 있는, GR 6행에 있는 4.3점을 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봤었어요. 이 수식은 왜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부분에 지금 엔터를 쳐서 없는 상황인데, 컨트롤 물결표에서 기고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비교해 보시면, 단축키 외워달라고 했었던 단축키들이죠. 자, 컨트롤 물결표를 누르시면 함수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함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물결표의 컨트롤은 여기에 있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물결표, 여러분 키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물결표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함수식을 엑셀 파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한 함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식을 집어넣고 싶다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물결표 해주시면 없어지고, 함수식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 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이 수식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고 구하기 문제의 함수를 살펴보면, 사용된 함수는 if 함수와 int 함수예요. 자, 문제를 한번 불러갈까요? 출력 상태 밑으로 내려서 문제를 확인하시면, 자, 비고 구하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서 볼게요. 자, 업데이트 만족도에 업데이트 만족도 셀에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자,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보면 해당하는 셀에, 자, G열의 셀이죠. G열 6행을 예로 들게요. G열 6행의 셀이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표를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G열 6행의 셀이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자, 이상이면까지가 들어가는 함수가 if예요. 그 안에 수식에 자, 0.5 이하 소수점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int 함수를 써서 int 함수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셀에 해당하는 값의 소수점 부분은 버리고 정수만 구하는 함수였죠. 자, 함수 부분을 저희가 학습할 때 int 함수가 이렇게 됐었죠.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의 값만 구하는 함수가 int 함수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에 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3이 나왔는데 int 함수가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니까 이 값에 대한 값은 13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죠? 13이 도출이 되고 똑같이 0.999도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소수점부터 그 이하의 숫자들은 버리고 값이 13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A1이라는 셀이 나와 있는데 이 A1의 셀이 이러한 셀의 내용이 다 비어 있다. A1의 셀의 값이 14.2이다 라고 하면 4.2, 여기 0.2, 0.2는 버리고 정수만 표시하기 때문에 14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정수를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쓴다? int 함수를 쓴다. int 함수. 그래서 자, 소수점 이하의 부분이 0.5 이상이면 이하의 부분이 0.5 이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int와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었죠. 그 수식을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자, if 함수 기억나십니까? if 함수도 한번 보여드리면 if 함수 자, 조건에 따라서 그 값이 참이면 첫 번째 값을 표시하고 그 값에 첫 번째 값에 해당되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썼었죠. 조건 다음에 쉼표, 첫 번째 값 다음에 쉼표 있는 거, 구분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느냐? 이런 식으로. 자, 조건이 이러하다. 이 조건에 맞으면 우수가 표시가 되고, 자, 한글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큰 따옴표가 있었죠? 이렇게 큰 따옴표가 양옆으로 한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자, 조건에 A1의 셀의 값이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러한 조건에 맞으면 우수가 표시가 되고 이 조건과 맞지 않으면 두 번째 값, 노력을 표시한다. 이런 식이고요.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if를 보시면 자,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B1의 셀의 값이 50보다 작으면 50이 안 되면 B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그대로 둔다. 그죠? B1의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둔다. 이런 문제였고 자, 마지막으로 F 다음에 자, 이 썸의 A1부터 C1까지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합을 구하는 함수죠. 썸이라는 함수. 그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의 셀의 값의 범위의 값이 이 총합의 값이 100과 같거나 크면 10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한다. 이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고 그 값이 맞으면 첫 번째 값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을 따라가도록 하는 함수가 if 함수였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를 풀 때는 if와 int를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자,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업데이트 만족도 셀에 소수점 이하의 부분이, 자, 이하의 부분을 구해야겠죠. 이하의 부분을 구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소수점 이하를 구하는 부분. 업데이트 만족도 셀이 G열 6행이었습니다. G열 6행에서 소수점 부분을, 정수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int를 이용해서 G열 6행의 값을 한번 뺐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의 값만 보자면, 자, 이거는 규모가 없기 때문에 함수로 안 쳐주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면 G열 6행의 값이 지금 셀의 값이 4.3점이죠. 4.3점에서 4.3 빼기 가로 안에 있는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G열 6행의 int 값이 있으니까 뭐 하는 함수예요?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함수네요. 그러면 4.3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니까 0.3은 버리고 어떤 값이 나옵니까? 여기에서는 4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4.3 빼기 4는 값이 얼마가 되나요? 자, 4.3 빼기 4는 값이 얼마가 돼요? 자, 4.3에서 4를 빼면 0.3이 되죠? 0.3. 자, 이 값이 0보다 5보다 큰가, 0.5보다 큰가 라고 묻는 거예요. 0.3이 0.5보다 큰가요? 같은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래서 크면 별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기 때문에 작으면 어떤 표시를 해야 됩니까? 공백 처리가 돼서 이 문자가 거짓값에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입력이 된다 해도 이 함수가 입력이 되면 자, G열, J열 6행에 지금 여기가 J열이거든요. J열의 6행의 이 셀의 값은 별표일까요? 공백일까요? 공백이 되겠죠? 이 값이 0.3이기 때문에 여기가 0.5보다 큰가라는 이 조건문에서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이면 별표가 나올 텐데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 두 번째 있는 값이 표시가 되겠죠. 공백으로 처리가 되겠죠. 지금은 컨트롤 물결표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한 함수식이 보이는데 이거를 컨트롤 물결표를 한 번 더 눌러보면 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이 입력된 게 아니죠.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다시 보면 입력되어 있는 수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순서에도 랭크 함수를 넣어서 구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를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식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나머지 셀들도 비고 구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동 채우기 기능 쉽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줄여볼게요. 너무 크니까. 비고 구하기를 하시게 되면 자, 지금 G열 6행부터 되어 있어요. G열 5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G열 6행부터 G열 6행의 셀을 그 수식을 입력을 했잖아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자동으로 채워줬더니 참값에 해당하는 별표들이 나타났고 두 번째 있는 빈 공간에 해당하는 공백 값들도 보이네요. 자, 윗부분의 G열 5행은 자동 채우기를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지금 G열 6행에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값, 빈 공간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표시가 된 거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동 채우기를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에도 여기 JR5행에도 여기 수식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마우스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손 떼겠습니다. 자, 손 떼면 빈 공간으로 보이는데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수식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구한 거는 GR 6행이었는데 위로도 자동 채우기가 된다. 나머지도 아래로 자동 채우기해서 나머지도 채워주시고 위에도 한번 채워주세요. 그래서 비고 구하기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지난 시간에 월요일에 했었던 함수 너법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스, 민, 미디엄 함수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고 수익금 구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최고 수익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 수익금을 구하여라. 자, 정의된 이름 정의했었잖아요. 그 이름 정의가 수익금이라고 했었죠?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수익금을 최대값을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 풀 거예요. 자, 맥스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통계 함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삼각 함수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맥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맥스하고 등호 다음에 함수명, 맥스 들어간 다음에 자, 셀 영역이 와도 되고, 셀 영역이 오는 거예요. 셀 영역. 그러면 그 셀 영역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표현해 주겠죠? 예를 보시면, 자, 맥스 함수 들어갔어요. 셀 영역이 나와 있잖아요. 2열 3행부터 2열 6행까지의 셀 범위들 중에서 이 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자, 이 셀의 범위들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숫자들이어야겠죠? 문자라면 최대값이 없을 거예요. 문자가 크다, 적다 이런 건 없으니까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자, 위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최소값, 가장 작은 값. 그래서 2열 1행부터 2열 5행까지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표현해 주겠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엄 값. 자, 여기는 중간 값을 표현해 준다. 자, 보시면 C열 1행부터 C열 7행까지의 범위 중에서 가장 중간되는 값. 그것을 구해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김대한님부터 강호동 씨까지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가장 큰 점수를 구해볼 거예요. 가장 큰 점수. 자, 가장 큰 점수. 네, 통계함수를 구할 건데요. 가장 높은 총점. 자, 총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구하는 문제를 가장 높은 총점 셀 안에서 이 범위들 안에서 구하면 되겠죠? 총점의 범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받은 점수를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셀의 최소값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맥스 등호 다음에 맥스 함수 이름 써주고 그 안에는 셀의 영역이 들어오면 된다. 예시가 들어가 있는 셀 영역이에요. 자, 저희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 자, 가장 높은 총점이기 때문에 등호 다음에 맥스 쓰시고
자, 가로 안에 범위가 들어가야 되죠? 범위. 셀 영역의 범위. 자, 드래그 처리해서 240점 셀부터 250셀 이렇게 셀 영역을 드래그 처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셀의 영역이 들어가져요. 이렇게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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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행부터 2열, 6행까지의 셀이 들어가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엔터를 여기서 이제 엔터를 셀 그 함수 다 입력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셀 범위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해주겠죠. 여기에서 자 엔터 쳐볼까요? 엔터. 자 290점이라고 나왔습니다. 290점. 총점이 이 여기에 있는 셀들 중에서 가장 큰 값, 290점을 찾아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맥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컨트롤 물결표에서 들어가 있는 함수를 보시면 맥스 함수는 이런 식으로 등호, 맥스명, 함수명 쓰고 그 안에 들어갈 셀 영역의 범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값은 290점이 나온다. 총점 290점이 나온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수학을 구해볼까요? 수학. 자, 똑같이 맥스 함수를 이용을 할 건데 등호 들어가야 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 써주신 다음에 그 함수 안에 들어갈 영역을 드래그 처리해 주세요. 드래그 처리. 그런 다음에 바로 닫아주시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가장 높은 총점이 지금 수학에서는 몇 점인가요? 100점 2개가 있네요. 100점 2명분이 있어요. 엔터 쳐주면 자, 가장 높은 총점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자, 함수를 썼을 때 오류가 있으면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 오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이는데 저희는 엔터 쳤더니 오류 없이 바로 100점 나왔어요. 똑같은 최대값 2개가 있다 해도 오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학 점수 가장 최대값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 구하는 함수만 여기에서 자, x 함수만 구하도록 x 함수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민과 미디어 함수까지 준비를 해왔거든요. x 함수 이렇게 썼었고요. 자, 민 함수 최소값 구하는 함수였죠. 민 함수 그 다음 미디엄 함수 중간값 구하는 함수예요. 중간값 구하는 함수입니다. 중간값 구하는 미디엄 함수.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최소값 구하는 점수 한번 해볼까요? 가장 낮은 총점 구하는 문제예요. 가장 낮은 총점. 총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2열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2열 여기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자, 민 함수 쓰면 되겠죠? 등호 입력하시고 min, 자, min, 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 여셔서 셀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총점 셀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드래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처리해 주시면 총점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드래그 처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2열 2행부터 2열 6행까지의 셀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드래그 처리만 했는데.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가로 닫기에서 엔터 쳐볼까요? 자, 가로 닫기에서 엔터. 그러면 가장 낮은 총점이 여기서 나오겠죠? 민 함수를 썼기 때문에 가장 최소값을 구해줄 거예요. 가장 최소값은 뭡니까? 205네요. 205가 나올 거예요.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 네, 예상과 동일하게 205 가장 최소값을 구해주었습니다. 최소값 구하는 함수, 민 함수,
기억해 주세요. 민 함수.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값을 구하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간값 구하는 함수. 자, 김대한님부터 홍길동님까지의 점수들 중에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중간값 구하는 함수. 자, 중간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중간값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중간값이라는 것은 자, 이 범위들 중에서 중간값을 구할 건데 김대한님의 점수가 영어, 국어, 영어, 수학, 과제물까지의 값들 중에서 받은 값들 중에서 자, 네 가지의 평균이 아니라 값의 중간에 있는 점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85점부터 75점까지 최대점부터 최소값이죠. 최대점부터 최소값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엄이라고 한번 함수 이용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자, 미디엄 입력하신 다음에 그 안에 셀 범위가 들어가야겠죠? 셀 범위는 1열 2행부터 2열 2행까지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치게 되면 자, 80이라고 중간값이 나왔는데 이 값들 D열과 2열에 있는 이 값이 아니라 85부터 75 사이의 범위 중에서 85점부터 75 사이에 있는 범위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는 다르다.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평균 에버리지 함수는 따로 있어요. 그 평균 구하는 함수는 다른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라고 해서. 그래서 중간값은 80점이고 나머지 중간값 두 개도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함수 공부 시간이니까 직접 그냥 한번 입력 다시 해볼게요. 자, 등호 입력한 다음에 미디엄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함수의 셀 범위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국어 점수부터 과제물까지 구한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자, 72.5라고 나와 있습니다. 72.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70점부터 75, 60, 80점까지 이 여기에 있는 셀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셀의 값 중에서 자, 최소값은 몇이죠? 60이에요. 60 최소값. 최대값은 80이네요. 최대값 80. 그러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범위 중에서 딱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리고 미디엄 함수는 그러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미디엄 입력하시고 셀의 범위 입력하시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85라고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는 미디엄 함수. 중간값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는 자, 최대값은 맥스 함수 가로 열고 그 안에 셀의 범위 최소값도 그 미디엄 함수와 동일하죠? 다? 이렇게 최소값도 그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명 넣고 가로 안에 셀의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 함수는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을 구해주는 맥스 함수, 민, 최소값, 민 함수, 미디엄, 중간값 구하는 미디엄 함수까지 공부해 보았고요. 저희 함수 문제를 보시면
자, 함수 문제를 보시면 최고 수익금으로 정의된 이름, 수익금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값, 맥스함수를 이용해서 최고 수익금을 구하여라. 자, 최고 수익금이 최대값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자, 1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 수익금 이 부분 한번 보러 갈까요? 어떤 셀인지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저희 파일로 가서 자, 셀 영역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자, F열에 있습니다. F열. 수익금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F열에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자, 3번 문제인데 3번을 어디다가 구하느냐면 여기네요.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 자, 여기 있어요. 최고 수익금 구하는 문제. 3번 문제니까 엑셀 문제에서는 이렇게 괄호 열고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건데 자, 셀의 영역은 2열 13행입니다. 2열 13행. 자, 여기 셀 범위는 2열 13행이에요. 2열 13행 찾아주세요. 피어 헤드 밑에 있는 셀. 이 부분에 셀 클릭해 주세요. 자, 맥스 함수 구하면 되겠죠? 맥스 함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맥스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자, 셀의 범위가 수익금 F열에 있는 함수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F열에 있는 함수들 이 부분에 있는 셀들 드래그해서 셀의 범위 확인해 주세요. 자, 드래그해서 이만큼 자, 셀의 범위가 확인해 보니까 드래그만 했는데 자동 입력되었잖아요. F5열부터 F12열까지네요. F5열부터 F12열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5열부터 F12열까지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가로 닫고 자, 엔터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선택되어 있는 셀 범위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 구해주겠죠? 자, 엔터 눌러서 최대값 2100이 나왔네요. 자, 한번 함수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있는 함수들 중에서 자, 217부터 이만큼 있는 함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은 2100이네요. 2100만 달러를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도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같은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여기에 있던 방금 우리가 구한 함수를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 13행 클릭해주세요. 여기 셀의 이름이 2열 13행이거든요. 셀 클릭하시고 2열 13행 셀 클릭하신 후에 수식 입력줄 가서 수식 입력줄은 여기죠.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 버튼 클릭. 자,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러 갈게요. 함수 삽입 버튼 클릭. 자, 클릭하면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함수명에 맥스 함수를 쓸 거니까 맥스 max라고 입력할까요? max. 자, 함수 마법사 나왔으면 함수 마법사 버튼 나왔으면 대화 상자 나타났으면 max라고 입력해 주시고 검색 눌러주세요. 검색 누르러 가겠습니다. 자, 검색 누르면 자, 검색된 내용이 자, 함수 선택이 자동으로 자, max라고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해당 함수가 검색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max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max 함수가 자동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러 가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함수 인수로서 맥스 함수 안에 들어갈 범위를 자, 이제 넣는 넣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함수 인수 대화 상사가 나오면 자, 이제 넘버 1에 인수를 넣을 거잖아요. 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함수 값을 찾을 영역, 최대값을 찾을 영역을 선택할게요. 드래그 하기 위해서 이 버튼 누르러 갈게요. 자, 누르러 갑니다. 클릭. 자, 그러면 함수를 누를 수 있게 창이 좀 작아졌어요. 그죠? 함수 인수라고 돼서 창이 좀 작아졌어요. 여기에서 함수, 최대값 함수가 들어갈 부분, 자, 100만 달러부터 밑으로 이동해서 163까지. 163까지. 자,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되고, 선택해 주셔도 되고.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했죠? 네, 이름 정의를 했어요. 이름 정의를 수익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17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한 다음에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선택해서 이름 정의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 마우스에다가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진행하면 여기까지 했었죠. 믹스까지. 여기에서 수익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수익금. 넘버 부분에 수익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맥스 안에 저희가 이름 정의한 수익금이라고 셀 영역을 범위를 설정해 넣지 않아도 드래그해서 넣지 않아도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한 부분들의 범위가 들어가게 돼요.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러 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수익금 입력하셨으면 확인 누르러 가겠습니다. 확인 누르러 갈게요. 확인. 아이고, 그랬더니 저희가 오류가 났네요. 왜 오류가 났냐면 지금 수익금이라는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같이 잘 입력을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드래그 처리했을 때 여기에 수익금이라고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름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수익금이라고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자, 이름 정의를 해주러 갈까요? 그만큼 F열 3의 F열의 217부터 163까지 드래그 처리하셔서 이 부분에서 지금 F12라고 나와 있는데 드래그 처리 끝난 부분이 지금 F12가 되어 있기 때문에 F12라고 나와 있어요. F12를 삭제하고 163, 없어요. F12를 지우고 수익금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N4 쳐주면 저희가 여기에 블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왜 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663 여기였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수익금 100만 달러 F열에서 저희는 이만큼 217부터 163까지 이만큼 드래그 처리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블록 처리 이렇게 217부터 163까지 블록 처리를
217부터 163까지 블록 처리를 해주시고, 자, F5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름 정의할 거거든요. 지우시고 수익금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17부터 163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처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름이 수익금입니다. 라고 저쪽, 이쪽, 여기에서 나타날 거거든요. 자, 엔터 쳐게 되면 217 이렇게 블록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우고 수익금 하신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자꾸 확대를 하다 보니까 217 오류가 나는데요. 자, 수익금 확대 안 하고 그냥 엔터 칠게요. 그러면 자, 217부터 163까지의 셀 선택돼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수익금이라고 엔터까지 쳤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수익금이라고만 범위 내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하는 맥스 함수 여기 부분이죠. 맥스 함수를 구할 2열 13행 2열 13행 셀로 오셔서 이 셀 선택하셔서 클릭하셔서 자, 맥스 함수 마우스를 통해서 맥스 함수를 검색해서 확인 누르시면 자, 이 부분에 넘버 1 부분에 수익금이라고만 치시면 맥스 안에 셀 범위 영역에 수익금이 들어가겠죠. 그 수익금은 어디예요? 셀 범위 이름 정의한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익금 한글로 치시게 되면 이렇게 등호 맥스 수익금이라고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네, 2100이라고 아까 오류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 미디언 중간값 구하는 함수 공부했고요. 여기 이름 정의 기능 이용해서 여기에서 직접 셀 범위를 선택해서 넣어도 되지만 이름 정의한 부분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까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